다음 이야기는 그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이게 이제 네이밍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서포터즈 운동이라는 게 보통 스포츠에서 많이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 2022년 10월께 전당대회 권리 행사 및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당원 30만 명 신규 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이 추진됐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 이게 어디서 확인이 되느냐? 김건희 특검이 지금 김건희 씨하고 한학자 이 통일교 총재 간에 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지금 추가 기소했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건데 시기를 따지자면 20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 2달, 석 달 가까이 되는 시간입니다. 경기 강원권에 350여 명, 경남권에 280여 명, 약 2,400명 이상을 당원으로 입당시키는 작업 이것을 윤석열 서포터즈 운동이라고 칭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공소장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아시다시피 이때의 그 전당대회가 이른바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그런 전당대회였습니다. 뭐 지금 그 관련해서는 뭐 로저 비비의 뭐 선물 왔다 갔다 했다는 내용 그리고 당원 100% 룰이 만들어진 게 이때였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일교 신도들이 한 후보를 밀기 위해서 만약에 그 의도적으로 입당을 했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자꾸 얹어지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들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시점이 사실은 2차 시기인 거죠. 그 건진 등등이 이제 통일교와 연결돼 있던 예, 연결돼 있던 처음에 이제 2022년 3월 9일 대선 전에 2021년도에 이제 그래서 그 윤영호 본부장 메시지에 보면 지난번에 했던 뭐 12,000명인가가 있고 뒤에 이제 하는 뭐 만몇 명이 또 있잖아요. 그 지난번은 대선을 얘기하는 거고 대선 때 걸 얘기 이번에는 거죠. 전당대회 네, 때 얘기를 그 대선 때 이제 당시에 단톡방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그런 지지하고 하는 걸 전파하는 조직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연계선상에서 있는 것 같아요. 추정을 해보면. 왜냐하면 저들이 당원만 가입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이제 이번에는 2023년 3월 8일 당대표 선거를 대비해서 이제 한 이런 부분이죠. 이미 해봤잖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앞에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했겠죠 이번에. 소리 소문도 덜 나게 될 수도 있었겠고요. 그렇죠. 지금 네. 이게 내용을 보면요, 공소장 내용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한테 보고를 했고 최종 승인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다. 김 여사가 비례대표 한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고 한 사실 등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게 돌았던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총선에서. 그러니까 김건희 씨 몫으로 비례대표 한석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 뭐 요새 이 채널 저 채널에 특정 의원의 실명이 막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혹시 관련해서 취재된 내용이 있으세요? 전화를 안 받았을 일단 그 특정 의원이 예. 공덕포차인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소송을 거시게 돼. 소송을 고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매체 몇 곳은 지금 고발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아무튼 이 특정 의원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통일교 몫의 비례대표 한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랄까요? 이게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너무나 저는 한석밖에 없었을까? 꼴랑 한석. 네, 그러니까 통일교 몫으로만 한석이고 또 다른 몫으로 또 여러 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김 여사가 지금까지 이제 뭐 특검 조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국정에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들은 너무 많이 돌아서 한석 이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실제로도 뭐 예전에부터 여러 가지 이런 공천에 이런저런 일로 개입을 했다. 아마 뭐 누구 몫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많이 개입이 됐을 거다. 들더라고요. 이런 얘기들은 있죠. 우리가 총선 지나고 나면 비례 몇 번까지 된다 이게 딱 정해지고 나면 그 비례 이제 공천에서 순서가 정해질 때 보면 소위 말해서 무슨 몫이라고 남겨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이건 노동계목, 이건 교육계목, 이거는 의료계목, 뭐 이런 식으로 각 정당마다 뭘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들이 막 당선돼서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할 때쯤에 혹시 정가 혹은 뭐 언론계 그런 소문들이 돌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통일교 쪽이래. 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왔대. 뭐 이런 것들 돌지 않아요?
통일교 이렇게 종교까지는 특정 종교를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들어봤어요. 당시에는. 아하. 그러니까 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통일교는 사실 이번에 이제 수사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이고 근데 대신 뭐 누구 라인이래 이런 얘기들은 라인에 예. 그런 얘기들은 많이 돌죠. 확인은 누구 안 덕에 되지만 공천 받았대 뭐 네, 이런 누가 거. 밀었대 이런 건데 뭐 김 여사에 대한 소문은 많았죠. 근데 그게 확인이 되질 않아가지고 뭐 기사를 쓰거나 뭐 그런 건 수는 어떻게 없지만. 확인하지? 결국 이제 당사자의 문제인데 중요한 건 뭐 당시 이제 소문 중에서 그 말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방송에 나왔던 거 보면 한동훈 대표가 이건 누구 몫이 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야. 네네네. 그럼 내부적으로는 이미 알고 있다는 그들끼리는 거잖아요. 뭔가 당시에도. 정해져 있다. 이미 당시에도. 그래요. 그 내용에 지금 특정 의원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이 의원은 각각의 매체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그 원 발언자로 추정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죠. 예, 의원이 아니죠. 한동훈 씨를 고발하지 예.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고발을 할 거면 그걸 말한 사람이나 그 언론도 그렇지만 그걸 말하고 다닌 사람을 사실 고발하는 게 가장 첫걸음일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고소 고발을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변호인이 조력을 해주자면 그 당사자부터 고발해라. 그게 원초죠. 왜냐면 거기서 발화점이 거긴데 발화점을 고발을 하는 게 맞죠. 알겠어요. 예. 그리고 그 국민의힘은 이제 비례대표 처음에 선정할 때부터 좀 소문이 있거든요. 민주당은 조금 다른데 네. 국민의힘은 이제 그 원래 자리가 돈으로 환산이 되는 정당이에요. 오? 그래서 비례대표는 원래 기본 단가는 5억이에요. 잠깐만 이거 네. 무슨 얘기예요? 예. 한 5억 정도. 예전에 그 저 김정재 의원이 누구랑 통화할 때 했던 말하고는 다른 거죠? 이거는? 다른 거. 예. 제가 취재했을 때만 해도 2020년 이후에는 한 5억 원대에서 시작을 하고 그 5억 원이라는 건 무슨 돈입니까? 당에다 냅니까 그 돈은? 원래는 공관위원장 내지는 어허. 공천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물론 여당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천을 좀 개입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조금 이상 양상이 뭐냐면 보통 공관위원장으로 통일이 돼 있고 통상은 여당 대표 있고 하면 비례대표 이제 3대 3대 뭐 4 이렇게 갈라먹거든요. 네. 현직 당 대표한테 몇 석 주기도 하고 그러면 줄 때도 그냥 받진 않아요. 이걸 다 그러면 IT 뭐 이런 전문가로 포장을 하죠 일단은. 여기다 5억이라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알려질 때는 어떤 뭐 직능단체의 그렇죠. 대표성을 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대표성을 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인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건 얼마짜리가 이게 보인다라는 있죠, 거. 있죠. 혹은 누가 꼽았던 자리.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송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모 전문가, 변호사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갖고 공천을 받은 분도 계시죠. 1, 2, 3, 4. With vision of my future, invest with passion. No doubt your move, your fate, your choice, your stage. Let's go. Vision, future, hope, passion. Bring the beat. 내시경 내일이 먼저 시작되는 경기. 그리고 요게 굉장히 암흑의 세계인 게 그 더 잘 양벌 규정이거든요. 정치자금법상. 그러니까 준 사람도 말 못해요. 준 사람도 난 IT 전문가로 배정 받았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나 돈 주고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명예도 떨어지고 잘못하면 감옥 갑니다. 그렇죠. 이정주 기자는 지금 뭐 5억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어디에 공시돼 있거나 네, 뭐 그렇지 예를 않아요. 들면 정찰제로 이제 뭐 가격표가 붙어 있거나 거래소가 그런 건 있거나.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이건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도 본인한테 아니 저도 발화 지점 밝힐게요 소송 들어오면. 네, 저도 들었던 거니까 제가 때려 맞춘 게 아니에요. 저도 비례대표 그 공천 과정에서 하도 많이 엎어지니까 예.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이러냐 했더니 예. 이제 기본 단가는 5억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야, 이게 과거에 김정재 의원이 이철규 그 공관위원하고 나누었던 그 대화에 나오는 그 금액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네. 그건 이제 지역구 얘기였던 거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비례 관련된 이야기에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의 한정에서. 무서운 점은 5억이면 특경법상 이제 가중처벌이 시작되는 단위인 거기도 하죠. 예. 그때부터는 매우 무서워지는 형량이 그때 5년 스타트이기 때문에 예. 꼭 저런 얘기할 때는 눈에 장난기가 자글자글하게 날 쳐다보면서 얘기를 막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김상민 의원도 그림 준 거잖아요. 그 김상민 검사. 전 검사, 전 검사도 그 공천을 당시에 원해서 그렇게 지금 뭐 나오고 무언가 있죠. 그렇게 수사 설명이 과정에서. 가능하다. 근데 그분은 그나마 지역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힘으로 의창이 좀 유리할 뿐이지 딱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경선해야 되니까. 네, 예. 나는.
근데 이게 또 전략 공천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아니지만 한 10년 전 정도에 들은 것에 따르면 지역구도 경쟁자가 워낙 치열하잖아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실력자한테 어떤 식으로 이게 다 로비를 돈 해야 연결이 되는지 돼. 그냥 현금이냐 뭐 그림이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얼마냐 뭐 얼마면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정말 물밑에서 굉장히 많이 오갔다는 얘기를 예. 전해 들었으나 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확인돼서 기사가 되면 그건 특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면 공소장으로 나와야죠. 확인이 되려면 판결문이나. 자, 아무튼 지금 이런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게 특검 공소장 내용의 일부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재판 가서 이 과정들이 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건 좀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왜 건진을 맨 처음에 소개한 그 뭐 이땡수 그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로비스트. 로비스트에 가깝다 이렇게 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건진이라는 사람은 통일교회도 뭐 있고 뭐 신천지 뭐 기타 뭐 종교 도대체 그럼 이 사람 진짜 정체가 뭐냐 했을 때 바로 지금 이제 서포터즈 이런 거에도 관여돼 있어 메시지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 로비스트가 맞는 거겠죠. 정확한 결국 개념. 그 표 이게 뭐 당 대표를 만들 때라든지 아니면은 대선 후보를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해 쓸 때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그 무더기 표를 끌고 다닐 수 있는 누군가라고 하면 분명히 그 현장에서는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대선 때 이 사람이 논란이 생겨서 건진법사가 그 사람들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까지 맡았던 직책이 네트워크 본부장인가 그랬어요. 네, 예. 도대체 어디와 어디를 네트워킹한다는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직함 같네요. 근데 실제로 건진 쪽이 서희건설 그 11층 네, 그 거기도 이제 본인이 연결해주고 그렇죠. 예, 제한군에 이제 간판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이 선거에서 표라는 거는 왜 결국은 돈으로 환산될 수밖에 없냐면 10%가 넘으면 절반을 보존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10%가 넘으면 기본적으로 제가 막 선거 자금 한 4억 썼다. 그럼 2억 정도는 어느 정도 현찰로 써도 된다는 금액으로 이렇게 인식을 받거든요. 네. 15% 넘잖아요. 막 쓰고 다녀야 돼요,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치 사업을 하는 몇몇 청년 정치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보면 그래서 득표율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굉장히 거죠. 중요해요. 예. 네. 그렇군요. 요 이야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더 나오면 우리 신용환 부위원장께서 저희 뉴스다이브에서 제보를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이야기는 그 김건희 씨가 그 전승공예품 은행이라는 곳에서 무형문화재급의 이 작품들을 63점 가져가서 뭐 2개는 파손되고 뭐 잔 하나는 깨지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지난 22년부터 25년까지 95점의 그러니까 한국 추상미술 거장들의 고가 작품을 대여했다. 뭐 윤형근 작가, 김창렬 화백 등의 작품을 대여했다는 내용을 민주당 김준영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국립현대미술관 말 그대로 현대미술 작품들이 있는 곳인데요. 이게 이제 뭔가 대여를 해간다는 건 이 미술관은 유상 대여가 원칙이라고 해요. 근데 돈 주고 빌려가는 것이 원칙인데 돈을 한 번도 준 적은 없다. 그러니까 전부 무상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 전시를 위해서 대여를 요청한다라고 공문을 써서 보냈는데 전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지금 고영훈 화백의 그림 석점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5점 중에 92점은 어디로 어떻게 쓰였을까? 뭐 대부분 관저로 가져갔던 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한다는데 이거는 근데 뭐 너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비엔날레에서 정자 보면 정자 뜯어가고 그 궁에 가가지고 야 저거 괜찮다 아니면 혹은 다른 그래서 자꾸 무속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거 왜 가져갔을까?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제 처음에 뭐 장난처럼 이야기를 했었지만 요즘 이제 위작 모작에 대한 기술이 워낙 빼어나기 때문에 다시 돌려받은 것도 전부 위작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짧은 거는 하루 만에 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 재질이나 어떤 한지 이런 거는 이제 배이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장기간 걸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건데 꽤 장기간 빌린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 진품하고 바꿔치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심하자면 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그렇게 장기간을 가져가고 어디에 했는지를 본 사람은 없어요. 경호처가 가장 잘 알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저도 요로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다 입을 다물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실 내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아요. 그 그림이 이 그림인지 잘 모르는 거 그럴 아닐까요? 수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옛날 그 9점 가져간 거, 예. 저 명성황 그 거기서 네. 가져간 거 이런 것들에 곤영합에서 들고 대해서도 갔던 다 것들. 예. 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를 답을 하지 않는 게 못 봤구나. 대통령실 집무실에서는 못 봤구나라고 보는 거죠. 이건 제 추정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관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저일 근데 수밖에 없구나. 관저가 얼마나 크길래 90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관저가 그걸 평수로는 4천여 평이 됩니다. 마당 전체 정원까지 그걸 다 해서. 가져간다고 해서 다 건다는 생각은 왜 하는 겁니까? 그거 좀 아깝잖아요. 거기 가져갔는데 걸지도 않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너무 소시민적이었나? 바꿔가면서 걸 수는 있겠죠. 일단 한번 쫙 인테리어는 걸고 기분 따라서. 이게 진짜 미술 무식자들이 모여. 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은 뭐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추상 미술 작품이라는 건 형태가 반드시 회화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 오, 대단하시고. 와이샷 와이샷.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용도도 모르겠고 그리고 왜냐하면 공문은 그럴듯하게 마치 전시한다는 식으로 써가지고 가져갔다고 하는데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니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기존에 보여줬던 행동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이것들도 끝까지 추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 안에 또 미술품이라는 게 워낙 고가다. 그리고 이게 뭔가 가치 환산을 했을 때 다른 용도로 뭔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함께 좀 들여다봤으면 하고